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나이가 되는 과정에 30살이 맞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익숙한 듯 낯설고 시작 같기도 하고 끝 같기도 한 그런 경계.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이사이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단단한 선 하나 없이 애매하고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어딘가에서요. 오늘은 그런 하나의 선, 경계에 서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오프닝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보일까요? 경계선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20대와 30대를 넘어가는 그 선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굳건하다고 믿었던 그런 관계들도 저의 뭔가 미래들도 그런 것들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것들도 많고 변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30대는 저도 또 어떻게 변할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감정들이 오갈 때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책으로 오늘 세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대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슈디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와 30대의 경계에 선 나) 싫음과 맞고 틀림 사이에서 헤매는 나, 친구라는 존재에서 회의감이 드는 나, 이별의 순간과 과정, 그 어디쯤 서성이는 나,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러운 나, 여전히 방황하며 삶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모두를 위한 그림책. 경계선 장성우 글, 장서윤 그림, 달그림 출판사. 네. 이 책을 이제 낭독해 주셨는데 이 책의 내용처럼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 나이를 넘어가는 그런 선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크고 작고 선명하고 선명하지 않은 그런 선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 부러지게 이건 선이야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때로는 나를 울타리치는 그런 선들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게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은 뭔가 다가오는 것들을 아예 단절시켜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이 경계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여기 계신 세이분들은 이 경계선 하면은 좀 어떤 느낌으로 와닿는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여기 앞에 눈이 마주친, 네. 푸디님은 경계선 하면은 좀 어떤 느낌으로 또 슈디님이 낭독해준 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경계선 하면
뭔가 뭔가 가두는 느낌? 뭐 이런 것들도 드는 것 같고 저 선은 넘으면 안 되는데 라는 나를 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속박하거나 또는 행동을 뭔가 약간 통제되는 그런 느낌들도 받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움도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나이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되었으니까 경계에서 넘어가는 그 9수의 나이는 굉장히 그 시간들이 굉장히 심란하게 다가오잖아요. 이게 앞에 숫자 하나 바뀌는 건데 1년 차이로 바뀌는 건데 그 감정의 차이는 굉장히 극과 극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넘어가는 그 경계가 큰 벽으로 다가올 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벽을 넘으면 하지만 그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계속 지나오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용감해지기도 하고 또 무던해지기도 하고 둔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푸디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이 9수에서 오는 변화가 근데 19살, 19세에서 20세로 넘어갈 때는 막 그 걱정되고 기대감. 이런 건 없고 진짜 기대감으로만 거의 가득 찼던 것 같은데 29에서 30으로 넘어가는 이 9수는 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29살이 되기 그 전에 있었을 때는 난 30대도 뭐 지금이랑 별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강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주위 어른들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봐도 저랑 너무 다를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29살이 된 해가 왔는데 내가 30살이 되면 뭔가 변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어떤 변화를 좀 뭐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변화? 나 이게 딱 그것도 없어요. 그냥 막연한 그냥 내가 막연한. 어떻게 변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변할지 나쁜 방향으로 변할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29에서 30살로 넘어가는 게 뭔가 찐 어른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20대면은 뭔가 철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강하긴 하거든요. 30살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단단한 어른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치만 30살 내가 벌써 30살이야? 약간 이런 거에서 오는 막 형태는 없지만 그 선들에 대한 약간 혼란스러움들이 중압감,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이 드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지금 그럴 얘기 수도 있을 것 말씀 같아요. 네. 근데 저 30살이 되면 네. 그런 거 다 까먹고 살게 돼요. 그래요? 맞아. 지금 이 순간만 네. 하는 고민인 건가요? 다가오는 감정. 29이기 때문에 30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인 것 같고 김광석의 30쯤을 한참 들을 수 있는 29의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30이 되면 나는 좀 더 단단한 어른, 나는 조금 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져야 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30살이 되어서 살아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른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이도 30살인 것 같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 뭔가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내 자신을 보지도 못하는 것 같고 결국은 40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이가 30살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나이가 되는 과정에 30살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그 시점이 아마 29에서 30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슈디님은 이 경계선 하면은 좀 어떤 게 떠올랐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그림책 첫 장에 보면 주인공이 나는 인천과 김포의 경계선 5분 거리 안에 있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안동에 내려가서 5년을 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5년이면 어떻게 보면 나는 안동 사람이고
행정상으로는. 하지만 여전히 저의 생각과 마음은 서울 사람인 경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특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도 많이 봤고 이해를 못하는 저의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안동에 살지만 저의 모든 삶의 생각은 서울에 맞춰서 살아가는 생각들로 살아갔던 그 경계선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동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예전에 살았던 서울 사람도 아니고 항상 그 경계선에서 그럼 나는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나. 몸은 안동에 있지만 나의 사고방식은 서울인 삶을 더 추구하는 생각들을 그 경계선상에서 살았었거든요. 아 맞아, 근데 그렇지. 물론 다들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진 않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을 저는 많이 느꼈고 그 행동이나 말투가 우선 다른 사람 그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차별화가 되니까 일단은 다르겠네요. 네,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다르게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소외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올라와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편한 거 보면 나는 그냥 시티 라이프가 맞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 그림책을 보면서 좀 공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땐 지금 편안해졌다고 하면 그 선이 어느 정도 옅어졌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게 맞아요. 강렬하게 있을 때는 진짜 안동이 좀 그립기도 하고 막 안동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슈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이라는 게 진하게 나타날 때가 있고 옅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세이분들은 그런 내가 경험했던 선, 이제 나이를 떠나서 뭐 지역을 떠나서 그런 선들이 존재했던 게 있었는지 또 그거를 어떻게 허물거나 아니면 좀 단단하게 더 그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 이별의 순간의 과정 그 부분을 경계선을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뭐 아빠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는 저희 강아지를 잃었던 그 상실의 경험들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나 또는 우리 강아지가 없었던 그 시간들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선이 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선에서 굉장히 슬프기도 하지만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시간도 결국에는 지나고 나니까 그 경계선이 서서히 흐려지면서 없는 그 삶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그 모습부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라는 건 꼭 그 진하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생각하게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삶이라는 게 그 경계선에 모두 많은 경계선에 내가 서게 되는구나. 그 경계선도 꼭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뭐 딱 선을 나누는 어떤 선은 또 쟤랑은 손절. 더 이상 쟤랑은 선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선을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의 선이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선을 또 열어놓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더 나은 성장하는 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 경계선은 좀 두렵기도 하지만 삶에 꼭 필요한 선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정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필요하네요. 맞아요. 푸디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선이라는 것이 이별을 할 때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사람들과의 이별에 있어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헤어짐을 결심할 때 그 선을 진하게 그어 놓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사람들과의 이별에서도 그게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게 반려견 또는 죽음을 앞둔 이별에 있어서도 선이 존재하는데 그 선이 너무 처음에 이별에서는 찐해 있어서 잊지 못하고 거기 앞에서 넘어갈 수는 없는데 계속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근데 옅어질수록 지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 맞아요. 옅어질 뿐, 옅어지니까 내가 조금 거기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 선들이 진짜 마음의 선이라고 하죠. 그런 다양한 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슈디님은 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경험이라기보단 네.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을 케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케어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엄마 아빠의 역할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오롯이 지금은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경계선이 흐릿해질 때가 있고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는 사회에서는 아빠는 나가서 돈 벌고 엄마는 안에서 애들을 그쵸. 케어해야 하는 그런 관점이 많이 있고 그런 편견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애들 깨워서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픽업하고 라이딩하고 저녁에 또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살림이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구매해서 보고 있는 그림책 중에 매일 살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제가 이 그림책을 보면서 이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그림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아빠가 살림을 하는 그림책인가 아니면 엄마가 살림을 하는 그림책인가 아니면 혼자 있는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캐릭터인가 라는 게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그 그림책을 보면서 저는 아빠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대요. 이게 엄마냐 아빠냐. 근데 그 작가가 작가분이 하신 말씀이 본인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이 됐다. 이 살림이라는 건 엄마만 하는 게 아니고 아빠만 맞아.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양쪽이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바라보준 그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확히 자기의 의도가 전달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책을 보면서 내가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될 때와 엄마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때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그냥 하나의 롤로 뭉쳐져서 내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뭔가 공급해줘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역할 이거 하나 자체가 그냥 하나의 롤이다. 경계선이 가끔은 흐릿해져야 할 때가 있고 명확해져야 할 때가 있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나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되게 그 책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역할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하는 맞아요. 그런 책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갖고 있던 그 틀에 깨졌어요. 틀에 그 선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네. 책이 아닌가. 네네. 네, 굉장히 나 관심 갖는. 네. 나중에 읽어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뭔가 생각을 열어주는 책들이 그림책 안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의 매력은 그게 또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슈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역할에 대한 선들이 음.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도 있고 선생님의 역할도 있고 뭔가 주어진 거에 그 역할의 선을 그어져 있는 게 정말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들었어요. 저도 이제 저는 부모님이 되어보진 않았지만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선들도 어디까지 그 선들도 결국엔 선이네요. 맞아요. 그게. 결국엔 그리고 이제 제가 팀장 위치에 있었을 때도 어디까지 내가 터치를 그치. 해줄 수 있을까. 맞아요. 왜냐면 선을 넘는 거면 안 되는 그런 선들이 존재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역할에 있어서의 선.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하는 선들을 잘 판단하고 구분하는 거 그것만큼 성장의 또 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어떻게 돼요. 보면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선을 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배려심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욱 버튼이라는 게 아,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버튼을 분명히 알면서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네, 맞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과 대화나 행동을 할 때 조심해서 그 경계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배려이고 다정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슈디님이 이야기를 한 거를 들으니까 저에게 있어서 경계선, 관계에 있어서의 선이 하나 떠올랐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 중학교 때는 한 번 싸워서 1년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한 중재자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화해해라. 그래서 화해를 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또 올라갔는데 또 싸워서 2년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고등학교 때 화해를 했거든요. 근데 대학교는 서로 다른 데를 갔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가까워서 이 너무 친하니까 이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있고 너무 편하니까 이 거리가 선이 없었던 거죠. 이리 넘어갔다 저리 넘어갔다 했던 거죠. 경계를 막 맞아, 오갔던 거죠. 그래서 서로 아까 말했던 욱 버튼이 서로 다른데 그게 터져버리니까 왜 그래? 막 저번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약간 이런 느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사소한 거 그런 거에 있어서 별것도 아닌데 괜히 막 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옅은 선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을 이렇게 지켜줘야 하는 게 꼭 필요하고 그게 또 존중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얘기 들으면서 저도 느끼는 게 네네. 그 욱 버튼은 눌러줄 수 있지만 그 우리가 폭탄이 터졌을 때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경계선도 그 역할을 하겠다 뭐 이 생각이 드네요. 욱 버튼을 눌러도 경계선이 어느 정도의 그 거리를 두고 있다면 네, 맞아요. 그 사이에서 욱 버튼이 터져도 맞아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피해가 가지 않을 테니까 그 경계선이 그런 역할도 하겠구나. 딱 좋은 표현인 것 같다. 네. 이 선이 있으면은 욱해도 이게 튕겨서 안 그쵸, 나갈 수도 있는데 방어막처럼. 이게 선이 없거나 강하지 않으면 욱한 게 훅 그쵸. 나가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거기까지 그 거점을 쏘는. 맞아요. 그래서 그림책 중에 적당한 거리라는 그림책이 있잖아요. 그 적당한 거리. 그림책을 보면 관계에서의 적당한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얘기 나누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적당한 거리. 네네. 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네 저희가 정리해서 올릴 때는 또 추천 네. 내용을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경계선이라는 게 짙고 옅고 또 거리가 가깝고 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양한 보이는 선, 보이지 않는 선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또 선과 관련된 그림책들도 또 추천을 해줘서 그런 책들도 함께 보면서 나에게 존재하는 선들은 무엇이 있는가 좀 곰곰이 우리 그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마치고 2부에서는 그럼 우리 그대들이 생각하는 경계선은 조금 뭐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 만나요. 안녕.